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성탄절 이브의 밤 정말 기분 좋게 맞이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그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몄던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밤이었겠죠. 그러나 이런 부당한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정말 거룩한 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판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에 대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이어서 윤석열 징계 과정, 사유 이런 것들이 모두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윤석열의 징계를 효력 정지한 사법부의 판사, 우리 국민들에겐 아직 사법부가 정의를 생각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구차하고 허접한 사유를 들어가면서 징계로 우격다짐식으로 몰아붙였던 최종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 아마 멘붕 상태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조인인 대통령 문재인이 법치를 유린을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이 정권에서 벌인 여러 가지 불법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수사를 총지휘해 왔던 검찰총장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문재인,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해야 마땅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국회 의석 구조상 현실적으로 탄핵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 국민들 마음속으로 탄핵을 하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정경심 유죄에 이어서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를 한 이런 판단을 내린 사법부의 참된 뜻을 지금이라도 뒤늦게 이해한다면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추미애를 즉각 경질하고 그 밑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즉각 경질하고 어용 검사들 즐비합니다. 대검의 검찰국장 심재철,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죠.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 박은정, 그의 남편 대검 형사부장 이종근, 대검 반부패부장 신성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 동부지검장 김관정, 이런 사람들 즉각 잘라야 되겠죠. 그래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용 검사들이 출세하는 걸 검사들이 보면 뭘 배우겠습니까? 권력은 지금이라도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인정을 하고 검찰과 검사들에게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는 걸 그만둬야 할 겁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줄 때 이야기했던 것,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대로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윤석열이 그렇게 할 줄 몰랐겠죠. 립서비스로 말을 했는데 윤석열이 그대로 하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불법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서 권력자들이 개입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 지휘하니까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 문재인 반성을 하고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줬을 때 말한 걸 본인이 직접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보장하겠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 확실히 보장하겠다.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권력이 입김을 행사하는 것 앞으로 철저히 막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 앞에 대통령 문재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알고 계십니다. 잘못을 결코 인정한 적이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서 마이웨이를 줄기차게 해온 대통령 문재인이 그런 반성과 성찰을 하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정권이 구제불능인 거죠. 그런데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불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권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저는 틀림없이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 배우 조정 문재인, 감독격이나 마찬가지죠. 주연 배우 추미애, 조연, 이용구, 이성윤, 김관정, 심재철,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벌인 치졸한 윤석열 찍어내기 극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걸 법원의 결정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법원은 법무부가 징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허접한 징계 사유가 정말 허접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걸 가지고 추미애의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징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무부 장관인데 역시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최소한이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가 윤석열한테 단순히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하겠다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윤석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딱지를 붙였는데 법원은 정치적 의무 위반을 한 언행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위신 손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이 줄기차게 문제 삼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판사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사 문건은 주요 공판 관련 판사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인터넷을 찾고 언론 보도를 찾아보고 해서 만든 사실관계에 대한 일종의 검찰 내부의 정보 자료인데, 이것을 마치 판사를 사찰을 해서 판사들에게 소위 말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자료로 윤석열의 대검이 활용하려고 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그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그 문건이 법무부 말대로 판사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고 비난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자료로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에 대해서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사찰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도 불법성은 인정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구성한 징계위원 모두 7명인데 겨우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2월 10일 윤석열의 변호인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는데 그 의결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의결을 했다. 그러니까 4명이 최소한 의결을 해야 되는데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을 해서 그 기피 의결은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고, 15일 징계위원회 의결에서도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징계 의결도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무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은 윤석열에게 견디기 힘든 손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통상 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윤석열이 입게 됐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징계는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본안 소송을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냈는데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는데, 본안 소송은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윤석열 임기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윤석열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징계는 당장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 법원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상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죠. 이번 법원 판단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 30일 뒤까지 이 법원의 판단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년 7월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음모를 꾸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차분히 다 지켜보시면서 그 음모의 문제, 부당성을 찾으셔서
주변에 알리시고 이 반성하지 않는 이 못된 정권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기 위한 힘을 계속 갖고 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이 정권은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국민 앞에 정말 속고되지 않은 그 자세로 나온다면 그래도 국민이 문재인이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 어떻게 해왔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불리할 때는 숨어버리고 입 다물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광내고 생색낼 때는 모든 게 자기 공인양 나서서 자화자찬하는데, 불리할 때는 딱 숨어서 남들 내세워서 꼼수를 부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마 대통령 문재인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를 당장 자르고 법무부 장관에 야당이 박수칠 만한 사람, 야당이 참 좋은 사람 골랐다 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 그런 신망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정말 법무부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면서 검찰에게 충분히 할 일 다하고 본분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이 지명한다면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문재인이라면 이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법무부 장관 참 좋은 분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통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마음밭에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이 옹졸한 분, 그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좁쌀 정치하는 그 문재인이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국민은 결국 이 못된 정권을 종식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이 정권이 어떤 음모를 앞으로 꾸밀지 참 걱정도 되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상식과 이성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꼼수, 음모에 대해서, 흉계에 대해서 다 간파를 하고 앞으로 계속 이 정권에 대해서 꼭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대통령 문재인이 윤석열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나가라는 뜻인데, 그 말은 지금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니까 못할 거예요. 쫓아내고 싶으면 차라리 그렇게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주변의 검사들 전부 좌천시켜 가지고 검사 옷 벗게 하고 어용검사 채워서 윤석열이 해온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도 법원 판단, 조미연 판사가 부당한 권력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직무 배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해서 윤석열이 업무 복귀를 했는데, 또 업무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징계 꼼수를 부려가지고 윤석열을 제거하려다가 결국은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는 3전3패를 한 겁니다. 일단 윤석열 직무 배제를 하려고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원래 규정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징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감찰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규정을 바꿔서 감찰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 정도로 바꿔서 이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고 바로 징계위원회로 가려고 했다가 감찰위원들이 반발을 해서 감찰위가 열렸는데, 감찰위원 7명 전원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감찰위원회에서 또 추미애가 박살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밀어붙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유도 허접하고 징계 절차도
불법적이고, 결국 그래서 법원이 이 징계 효력은 정지돼야 된다, 집행정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미애는 3전 3패를 했는데, 추미애가 3전 3패 맞습니다. 문재인이도 3전 3패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키워줬고, 아, 윤석열은 정말 검사로서, 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제 본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더 심어줬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어떤 음모를 꾸밀까요? 일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그러죠. 이거 출범을 매우 서두를 겁니다. 이거를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 야당에게 그들이 주었던 비토권, 거부권을 박탈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서 수의 힘을 가지고 수의 행포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낙점을 해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는 자격 요건도 이제는 다 없애버려 가지고 변호사 경력 조금 있으면 다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원래 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되려면 조사와 수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좌파 변호사 단체인 민변에 아주 어린 검사들도 공수처 검사가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공수처 검사를 앉혀놓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다음에 윤석열이 추진해 왔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불법성 수사, 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2018년 4월에 대통령 문재인이 월성원전 1호기 언제 연구 가동 중단되느냐 이 말을 한 뒤에 전격적으로 월성원전이 조기 폐쇄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해서 경제성을 낮춰서 조기 폐쇄를 하게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최종 종착지는 대통령 문재인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자초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를 출범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만든 공수처 법에는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하면 바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하면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수사 이리 가져와라, 그러면 검찰이 그리 넘겨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기 전에 윤석열은 지금 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에 관련된 문건을 444기나 되는 걸 삭제를 했던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시한 윗선이 있습니다. 당시 산자부 장관 백운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희봉,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언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되느냐고 2018년 4월에 말했을 때 당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했고 그 사실을 백운규한테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고 필요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고 청와대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가져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재판에 넘길 사람 최대한 빨리 재판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전에 윤석열의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를 열심히 해서 여러 사람 재판에 넘겼는데 4월 총선에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갖게 된 이후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성윤 어용 정치검사의 대표격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이 사람이 온 다음에 사건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 제대로 해야 되고, 라임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이 사건과 권력자들이 관계된 사건, 이것들 좀 더 철저히 수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윤석열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는 윤석열의 지휘권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이 확고한 수사 의지를 전반적으로 보인다면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이 사건도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남부지검장이 친정부 성향 검사여서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옵티머스 사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이거 수사하겠다고 가져가서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검사들이 이제 법치주의가 그래도 이 나라에 살아있다는 걸 압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성윤 빼고 젊은 평검사들 다 윤석열 징계 부당하다고 했고, 부부장 검사들이 또 다 윤석열 징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보고 물러나라고 한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윤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바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의식하지 말고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 사람을 앉혀놓고 갔죠. 판사 출신인 이 사람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말도 안 되는 불법 감찰을 해서 지금 서울 고검이 이 대검의 감찰부의 불법 감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한동수를 비롯한 대검 감찰부의 불법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이 서두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 대검 감찰부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검찰 담당관에게 사실상 수사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심재철, 박은정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윤석열 징계가 이렇게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차관 이용구, 그 다음에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외국어대 교수, 징계위원들, 이런 사람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저는 생각 있는 시민단체 고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이거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이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총장 임기는 얼마 많이 남지 않았지만 할 일은 태산 같다.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의 본분이 뭡니까? 거악을 척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이나 잘못된 거는 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눈치를 보고 성역을 두고 하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는 그대로 암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남은 임기 많지는 않지만 윤석열이 해야 할 일, 태산 같은 그 일은 윤석열이 꼭 하고 임기를 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윤석열의 검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구제불능이고 반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계속 앞으로도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나라의 주인답게 주인의 권리를 찾는 그런 심판의 철대를 내리는 그런 결단이 내년 4월 보선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내후년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제 것인 양 멋대로 휘둘러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이 정권에 대해서 꼭 심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